자, 근데 이거 아는 프로들 몇 명이나 될까요? 패닝과 픽업 모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런 걸 아는 프로들이 제가 볼 때는 0.1%도 안 돼요. 느낌으로 설명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패닝이 되면 오른 어깨가 계속 위로 뒤로 빠져줘야 돼요. 여기서 계속 빠지면 오른 어깨 여기가 있어. 여기서 픽업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죠. 근데 방금 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니까요. 이거 멈춰 버렸죠. 클리어링 라이프 힙, 패닝, 그 다음에 픽업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오른 힙이 클리어링 라이프 하고 그 다음에 패닝이 되고 그 다음에 픽업이 되면 라인 지키. 여기서 반대로 라인만 지켜주면. 근데 이게 정말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이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 로리 맥킬러 같은 거 스윙할 때 보면 헤드가 네. 탁 떨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거를 정말로 빠르게 하는 거예요. 스탠스 폭이에요. 자, 스탠스 폭이 좁아요. 바로 픽업이 돼야 돼요. 넓으면 조금 더 길게 가죠. 그래 낮게 길게 빼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인위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순서를 패닝과 픽업 모션을 이렇게 조금 종합해서 만들어 보면 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클리어링 라이프 힙. 이 얘기 이제 번역본 보시면 좀 많이 나오거든요. 클리어링 라이프 힙에 의한 테이크어웨이. 기준은 어디냐면 오른팔의 지면의 수직인 위치, 그리고 힙은 타겟 라인의 평행. 이 골프 스윙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일반적인 어드레스는 양손이 비교적 내 몸 가운데 있고 왼손목이 벤트가 돼 있고 오른손목이 플랫 상태죠. 이 상태로 돌아와야 될까요? 우리가 백스윙을 해서 임팩트 포지션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가 뭐냐면 예비 리허설을 한 게 뭐냐면 이게 포워드 프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힙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오른 힙이. 오른 힙이? 그럼 오른 힙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은 조금 멀어지고 어깨는 최대한 타겟 라인의 평행을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테이크어웨이는 뭐냐면 클리어링 라이프 힙은 여기서 오른 힙이 공에 가까워졌던 거를 뒤로 빼주면 이 움직임에 의해서 테이크어웨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오른팔이 지면에 이렇게 수직인 위치겠죠? 이게 테이크어웨이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패닝은 여기부터도 시작이 되지만 계속 연결을 해서 패닝을 하면 이번에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된 게 이게 패닝의 끝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픽업 모션을 하면 백스윙이 훨씬 더 심플하게 될 수도 있겠죠. 클리어링 라이프 힙, 패닝, 그 다음에 픽업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오른 힙이 클리어링 라이프 하고 그 다음에 패닝이 되고 그 다음에 픽업이 되면 라인 지키. 여기서 반대로 라인만 지켜주면 그럼 테이크어웨이, 그러니까 이제 스윙이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으로 가는 그 과정이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 로리 맥킬러 같은 거 스윙할 때 보면 헤드가 탁 떨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거를 정말로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오른 힘만 뒤로 빠지면은 이 클럽을 내가 인위적으로 손이나 팔을 안 쓰고 하는 움직임은 자동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포워드 프레스 할 때 어깨랑 골반의 우리가 이 관계를 보시면 어깨는 최대한 타겟 라인 평행을 맞추지만 포워드 프레스가 된다는 얘기는 힙은 한 10도 내지 20도 정도 열리고 어깨는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럼 어깨하고 힙하고의 이 갭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힙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오른 어깨도 힙의 움직임에서 이렇게 하면 골반이 제자리를 찾아왔을 때는 우리는 공짜로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이 훨씬 쉽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지된 상태에서 얘를 올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선수들은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표현은 뒤꿈치를 들었다가 디드면서도 하는 프로 있고 이거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제 장타대회에 이제 스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거일 수도 있어요. 클리어링 라이프에 임팩트 픽스를 해놓고 근데 스탠스가 넓어지잖아요. 이게 딛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좁으면 바로 되겠죠. 자, 그럼 픽업의 타이밍이 뭐하고 가장 연관이 가장 크냐면 어드레스 때 스탠스 폭이에요. 자, 스탠스 폭이 좁아요. 바로 픽업이 돼야 돼요. 넓으면 조금 더 길게 가죠. 그래 낮게 길게 빼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인위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오른팔을 테이크어웨이 때 기준을 오른 어깨에서 수직인 상태까지가 테이크어웨이라고 정의를 하면 좁으면 바로 픽업이 돼야 되고 넓으면 패닝의 양이 많고 넓게 되니까 길면 길수록 왼손목이 코킹되는 타이밍이 더 늦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김지영 같은 그런 패턴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근데 잘못 이해해서 김지영이는 코킹 늦게 하네? 스탠스 좁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해버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자는 거죠. 이런 내용을 여기서 다루기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벨 2로 넘긴 게 그래서 히터 같은 경우는
스윙의 시작을 포워드 프레스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하고 스윙어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이 뭐냐? 어드저스티드 어드레스라고 해서 포워드 프레스에서 제자리를 찾아오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포워드 프레스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히터는 포워드 프레스에서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도 내가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고 해야지. 그래서 책도 보시면 3장에 포워드 프레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외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외글은 뭐냐면 팔의 움직임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네, 여기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오른 팔뚝을 라인을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럼 손목이 이렇게 꺾이 배너가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팔의 움직임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손목이 이렇게 몸을 고정해 놓고 팔뚝을 라인을 지키려고 이렇게 얘가 멈춘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접히고 얘는 회전을 하죠. 이게 외글이에요. 그러니까 백스윙 때 여기서 테이크어웨이 이후에 패닝 모션을 리허설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외글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손목에 힘을 빼는 게 외글이 아니고 외글은 언제 발생할까요? 그럼? 처음 테이크어웨이에서 발생을 할까요? 언제 발생할까요? 패닝 모션에서 발생을 해요. 여기서는 외글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테이크어웨이 때 이때까지 외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패닝 모션 이때 발생을 하는 거지. 근데 외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스윙할 때 얘를 틀어버리면 바깥으로 빠지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테이크어웨이 때 가고 그 다음에 오른 어깨가 충분히 빠졌을 때는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얘를 이렇게 해서 스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패닝 모션을 리허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패닝을 하면 얘가 더 이렇게 꺾이잖아요. 근데 얘를 클럽을 잡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안 움직이면 이렇게 돼요. 패닝에 대한 리허설. 근데 대부분 손목에 힘을 빼는 데 목적을 두죠. 외굴이라는 생각을 하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패닝이 되면 오른 어깨가 계속 위로 뒤로 빠져줘야 돼요. 여기서 계속 빠지면 오른 어깨 여기가 있어. 여기서 픽업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죠. 근데 방금 전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니까요. 이거 멈춰버렸죠. 자, 근데 이거 아는 프로들 몇 명이나 될까요? 패닝과 픽업 모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런 단어 안 써도 돼요. 클럽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호모켈리는 패닝과 픽업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했죠. 이런 걸 아는 프로들이 제가 볼 때는 0.1%도 안 돼요. 느낌으로 설명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